안녕하십니까, 박광철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참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특히 이 디지털 시대에 또 새로운 스트레스 상당히 많은데요. 우리가 컴퓨터 작업을 하거나 혹은 디지털 기기를 다루다가 만나게 되는 그 에러, 또 그 에러 때문에 정보를 날려버렸을 때 그 분노와 공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아마 여러분도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이 편리함 뒤에 디지털 기기가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이점 뒤에 숨어있는 에러라는 복병, 아마 현대 사회가 풀어가야 할 새로운 숙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디지털 사진과 포토샵 시작해보겠습니다. 포토샵 기상센터에 불가능이란 없다? 맑은 날 갑자기 눈이 내리고 비도 안개도 내 기분대로 포토샵으로 날씨도 계절도 바꿔보자. 운치 있는 멋진 사진이 나오지 않을까? 참 이 포토샵을 사용하게 되면 날씨마저도 쉽게 연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해 주실 임기근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 포토샵을 우리가 오늘 볼 예제를 간단히 봤는데요. 역시 눈 내리고 싶을 땐 정말 눈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리고 또 저녁에 찍어서도 새벽 안개를 만들어낼 수 있고, 참 다채로운 효과를 또 주면서 새로운 사진의 어떤 연출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사진의 날씨 효과를 연출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들을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로 배울 방법 같은 경우에는 맑은 날 찍은 사진에 자연스러운 눈 내리는 효과를 연출을 해서 마치 겨울 분위기에 그런 사진 효과를 얻는 방법을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배울 방법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찍은 산에 안개와 그 다음에 새벽 미명 효과를 연출을 해서 신비스럽고 색다른 느낌의 분위기의 사진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네, 오늘 그 강의할 내용들을 여러분께서는요, 상당히 기법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이한 노하우가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요령이 있으니까요. 순서를 잘 기억하시면서 강좌를 보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처음 우리 눈 만드는 것부터 한번 해볼까요? 예. 맑은 하늘에 눈을 내리게. 예. 네, 한번 해보죠. 자, 그럼 먼저 일단 우리가 그 비포 이미지를 본 다음에 애프터 이미지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화면에 보여지는 이 이미지가 가을에 분위기 있는 낙엽이 진 후에 사진을 찍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에 자연스러운 눈 효과를 연출을 하게 되면 마치 겨울산을 찍은 것처럼 그런 효과를 보여줄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애프터 이미지, 결과 이미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마치 눈 내리고 있을 때 사진을 찍은 것처럼 그런 효과가 연출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가만히 자세히 보면 눈의 어떤 방향성마저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 사진 가지고서 한번 눈 내리는 효과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예. 자, 그래서 오늘 이 지금 눈 내리는 효과를 연출하는 기법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 뒤에서 나오겠지만 필터 효과를 사용하는 방법과 그리고 패턴 이미지를 등록하는 매우 중요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중요한 두 기능에 이렇게 중점을 두시면서 눈여겨보시면서 작업에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이제 드디어 패턴 등록하는 방법을 또 익히게 됐네요. 자, 한번 해보죠. 자, 그럼 먼저 일단 이렇게 실습할 이미지를 불러오셨으면 예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작업할 때 일단 레이어를 작업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패턴 이미지를 우리가 만들어서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눈에 사용될 패턴 이미지를.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레이어를 새로 하나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레이어 팔레트 하단에 보여지는 크리에이터 뉴 레이어라고 하는 이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자, 화면과 같이 백그라운드 위쪽에 투명한 레이어 한 장이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백그라운드에는 원본 사진, 그리고 레이어 1에는 패턴.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면 이 패턴은 옷의 무늬라고도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죠. 동일한 무늬를 계속 연속적으로 표현하고 싶을 때, 특히 우리가 홈페이지나 어떤 웹 인터넷 사이트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왜 동일한 배경이 쭉 이렇게 흐트러져 있는 모습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런 것 또한 패턴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백그라운드가 되는, 배경이 되는 어떤 패턴을 이용해서 눈 내리는 효과를 줄 수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것이 눈 패턴을 만들어서 그걸 전반적으로 싹 채워주고 자연스러운 눈 효과를 연출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백그라운드 위쪽에 새로운 레이어 1을 하나 만들어 두셨으면 이제 여기에 우리가 눈에 사용할 그 패턴 이미지를 만들 건데요. 이 사각형 선택 툴, 렉트앵글러 마크 툴을 이용해서 먼저 패턴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영역을 한번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부분은 페더 옵션이 반드시 0픽셀로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 옵션은 노멀로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는데요. 자, 그렇게 크게 영역을 지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적당한 크기, 이 정도 크기로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사각형 영역의 선택 영역을 지정을 했으면 이제 툴박스에서
지금 포그라운드 컬러하고 백그라운드 컬러가 검정색과 흰색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를 보시고요. 만약에 검정색과 흰색으로 되어 있지 않을 때 이 디폴트 컬러, 기본 컬러로 되돌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포토샵에서는 단축키라고 하는 것을 많이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전경색과 배경색을 기본 컬러로 되돌리실 때는 단축키 D를 누르시면 다른 컬러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본 컬러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키보드에서 D만 누르는 거죠. 예. 선택 영역 해제할 때는 컨트롤 D지만. 예. 네. 그래서 여기엔 지금 현재 포그라운드 컬러가 검정색, 백그라운드 컬러 기본색, 흰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검정색을 이 선택 영역 안에 채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에디트 메뉴에 있는 필 메뉴를 이용을 해도 되겠지만 단축키를 사용을 할 거니까요. 포그라운드 컬러를 채우거나 백그라운드 컬러를 채울 때는 단축키 중에서 Alt, Delete, Ctrl, Delete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전경색을 채울 거기 때문에 Alt, Delete를 누르면 이렇게 지금 화면에 보여진 것처럼 전경색으로 설정되어 있던 검정색이 채워진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이 전경색으로 채워넣은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필터 효과를 이용해서 눈 패턴에 사용될 기본 이미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터 메뉴로 가보시면 여기에 노이즈라고 하는 필터가 있습니다. 이것도 예전에 잠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자, 노이즈 필터 중에서 애드 노이즈라고 하는 필터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애드 노이즈라고 하는 대화 상자가 나타나죠. 그럼 여기에서 여러 가지 옵션을 조절해서 우리가 눈에 사용할 패턴 이미지를 만들게 되는데 먼저 첫 번째로 어마운트 항목에서는 이제 눈에 사용할 이런 노이즈 효과의 강도를 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40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높여보면 미리 보기 창에 보여지는 것처럼 이렇게 눈 내리는 효과에 사용할 이미지의 어떤 노이즈 상태가 이렇게 더 강화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주의하실 부분은 맨 밑에 있는 모노크로마틱을 체크를 안 했을 경우에는 지금과 같이 이렇게 눈 내리는 효과가 붉은색, 파란색 이런 노이즈가 추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눈에서는 붉은색, 파란색 눈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눈 효과를 연출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모노크로마틱을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렇군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눈 내리는 효과에 사용할 이런 기본 패턴 이미지를 필터 효과로 연출을 해봤으면 자, OK 버튼을 눌러야 되겠죠. 그러면 이 선택 영역 안쪽에 눈에 사용할 이런 기본 패턴 이미지가 만들어졌는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지금 작업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자연스러운 눈 효과를 연출하기에는 아직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 이미지를 조금 변형을 할 텐데요. 이 변형하는 작업을 할 때 사용했던 기능이 바로 이제 에디트 메뉴에 있는 프리 트랜스폼이나 트랜스폼 메뉴였었죠. 근데 그것도 역시 컨트롤 T라고 하는 단축키를 누르면 현재 작업되어 있는 이미지를 변형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T를 지금과 같이 누르시면 이렇게 8개의 포인트가 나타나죠. 그럼 이 포인트를 드래그해서 눈 내리는 효과에 사용할 이미지의 영역 현재 모습을 변형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눈송이를 어떻게 보면 키워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볼 수가 있는데요. 노이즈를 하게 되면 이제 그 도트가 점이 너무 작으니까 그걸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크기를 크게 하면서 흰 점들을 조금 확대를 시키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군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미지 변형을 했으면 이 변형 작업을 완료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이 사각형 영역 안쪽을 마우스를 대시면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의 모양이 검정색 화살촉 모양으로 바뀌죠. 이 상태에서 안쪽을 더블 클릭하시면 자, 이미지의 변형 작업이 완료가 되면서 처음에 지정되어 있던 선택 영역은 그대로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작업했던 내용을 우리가 이제 패턴 이미지로 등록을 해줘야 되는데요. 자, 패턴 이미지로 등록을 하실 때는 지금과 같이 반드시 등록할 이미지가 사각형 형태로 작업되어 있는 상태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우리가 패더 옵션을 0으로 설정을 했던 이유를 이제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이미지를 패턴 이미지로 등록을 할 거기 때문에 에디트 메뉴에 가보시면 이 Define 패턴이라고 하는 메뉴를 볼 수 있죠. 자, 이 메뉴를 클릭하시면 패턴 이미지로 등록을 할 수가 있겠네요. 과거에 우리가 Define 브러쉬는 이용을 해봤어요. 그래서 브러쉬를 등록을 해서 어떤 페인팅을 할 때 브러쉬, 내가 만든 브러쉬를 이용을 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오늘은 이제 패턴을 등록한다는 것. 말 그대로 이제 벽지를 하나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예. 이 패턴을 이용해서 채우면 벽지를 바르듯이 동일한 모양이 쭉 채워지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에디트 메뉴에서 제가 Define 패턴 메뉴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패턴을 등록하기 위한 패턴 네임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 여기에다가 제가 스노우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스노우라고 입력을 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제 우리 눈에는 지금 보이진 않지만 이 사각형 영역의 이미지가 눈 패턴으로 등록이 된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 우리가 아까 만들어 두었던 레이어 1에 이 사각형 영역 안쪽에 이 정도의 이미지만 지금 채워져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패턴 이미지로 채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 영역을 지금은 해제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선택 영역을 해제할 때는
컨트롤 D라고 하는 단축키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지금 등록되어 있는 패턴 이미지를 불러와서 여기에 채울 거기 때문에 자, 에디트 메뉴에 있는 필 메뉴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필 대화 상자가 나타나죠. 그럼 필 대화 상자에서는 어떤 걸 이용해서 이 레이어 안을 채울 것인지를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컨텐츠에서 유저 항목에 있는 드롭다운 버튼을 눌러보시면 전경색으로 채울 것인지 배경색으로 채울 것인지 패턴으로 채울 것인지 이렇게 여러 가지 옵션들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우리가 패턴을 채울 거기 때문에 패턴을 선택하고 자, 이 중에서 이제 커스텀 패턴이라고 하는 항목을 이용하면 자, 우리가 등록한 패턴 이미지를 바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아까 등록했던 스노우라고 하는 패턴 이미지를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패턴 이미지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OK 버튼 밑에 있는 블렌딩 모드에서 모드는 노멀, 오퍼서티는 100% 그대로 설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프리저블 트랜스페어런시는 체크를 하지 말아야 되겠죠. 투명 영역을 보존해버리면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자, 그 다음 OK 버튼을 누르시면 이와 같이 지금 보신 것처럼 전반적인 전체 레이어 안에 우리가 만들어 두었던 패턴 이미지가 다 채워진 걸 볼 수가 있죠. 네. 지금 보니까 이제 레이어 1에 지금 흰색과 검은색 노이즈를 이제 채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래 이제 그 배경이 보이질 않는데 이때 자연스럽게 합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도 이거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이 레이어 블렌딩 모드를 이용하면 자연스러운 두 개의 이미지를 합성 효과를 연출해서 자연스럽게 보이게 하는 그런 방법을 배웠었는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이 레이어 1과 밑에 있는 백그라운드를 자연스럽게 보이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노멀 항목에 있는 그러니까 레이어 블렌딩 모드 항목에 있는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하시면 자, 스크린이라고 하는 밝은 픽셀을 좀 더 강조해서 밝게 보여주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자, 기본적인 눈 내리는 효과가 연출이 됐죠. 네. 자, 지금요, 여러분께서 보셨다시피요, 이 노하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패턴으로 이제 등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눈을 만들기 위해서 노이즈라는 것을 이용했다는 것. 그래서 흑백의 노이즈를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크기를 변형을 해서 패턴으로 만들고, 패턴을 채운 다음에 레이어 블렌딩 모드로 두 개의 그림을 합쳐서 자연스러운 눈 내림 효과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 눈의 흐름, 그러니까 눈의 방향성도 조절을 해줄 수가 있죠. 그렇죠. 이제 눈이 어느 방향에서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부느냐에 따라서 눈의 모습, 방향들을 조절을 해줄 수가 있는데 네. 이것도 역시 이제 필터를 이용해서 할 수가 있죠. 네. 자, 그럼 방향을 한번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터 메뉴에 가보시면 여기에 디스토트라고 하는 메뉴를 볼 수가 있죠. 이 디스토트는 왜곡시키는 거죠. 이미지를 왜곡시키는 건데 이 중에서 방향을 조절해서 왜곡시키는 기능이 바로 여기에 있는 쉬어라고 하는 이 필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걸 눌러보시면 이렇게 쉬어라고 하는 대화 상자가 나타나고 여기에서 첫 번째 항목을 보시면 지금 직선화되어 있는데 지금 직선 방향으로 눈 모양이 그대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직선을 이용해서 눈이 내리는 방향을 곡선화시켜주고 왜곡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잠깐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자, 중간 정도의 위치를 자, 이 정도의 위치를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이런 모양으로 그래서 곡선이 되면서 또 시작되는 위치도 드래그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드래그를 하시면 눈이 이렇게 휘어진 것처럼 내리는 바람이 불었을 때 그런 효과를 연출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OK 버튼 누르면 적용이 되겠군요. 예, 자, OK 버튼을 제가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눈이 이렇게 바람이 약간 불어서 이렇게 휘어져 내리는 것처럼 그런 효과가 연출이 됐네요. 네, 야, 이거 정말 아마 여러분께서 보시면서, 야, 이거 참 재미있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 눈 내리는 효과를 적용한 여러 가지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응용하면 괜찮다는 걸 한번 볼까요? 예. 자, 제가 지금 준비해온 이미지를 잠깐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거는 이제 행사장에 가서 박항철 씨가 찍어서 보내주신 사진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해본 건데, 자, 원본 이미지를 지금 여기에는 이제 효과가 연출이 안 돼 있는데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눈 내리는 효과를 연출해서 마치 창밖으로 이렇게 창 안을 통해서 곰인형을 보고 있는 것처럼 그런 효과가 연출이 된 거죠. 그렇죠. 인형 세계에는 눈이 안 오죠. 그런데 이렇게 쉽게 또 눈 오는 효과를 만들 수가 있겠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이미지를 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금 보신 것처럼 인형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눈 내리는 효과를 연출해서 네. 눈이 자연스럽게 내릴 때 이렇게 마치 평상에 앉아서 뭘 먹고 있는 건 그런 연출을 해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인형 매니아나 아니면 특히 또 눈이 안 오는 배경에서 눈 오는 배경을 해서 뭐 어떤 겨울에 달력을 만들어도 될 것 같고요. 예. 또 포스트카드나 뭐 엽서 같은 거 만들 때 응용해도 그런 괜찮은 아이디어가 되겠군요. 특히 지금 이제 이번에 보실 사진 같은 경우에는 겨울산인데도 불구하고 눈이 안 내리고 눈이 쌓여 있거든요. 네. 눈이 내리면서 쌓이는 효과를 연출할 때 아주 자연스러운 효과를 이제 볼 수가 있는
있는데요. 이 사진은 그냥 눈만 쌓여 있는 거죠. 근데 그러네요.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눈이 내리면서 쌓이기 때문에 훨씬 더 겨울 분위기가 많이 연출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겨울에 사진 찍고 싶은데 눈 올 때 좀 사진 찍고 싶은데 눈이 안 온다 그러면 간단하게 이 방법을 이용해서 눈 오는 사진을 만들어내면 되겠군요. 예. 자, 그럼 이제 눈 오는 걸 만들어 봤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저녁에 찍었을 때 혹은 낮에 찍었는데 새벽에 찍은 듯한 효과를 또 쉽게 포토샵으로 만들 수가 있죠. 그렇죠. 예,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산이나 바다나 이런 데 많이 가게 되는데 그런 데 갔을 때 그냥 사진을 찍게 되면 일반적으로 사진이 아주 그냥 선명하게 딱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포토샵에 있는 여러 가지 필터를 이용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새벽에 안개가 이렇게 낀 것처럼 그리고 새벽녘에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그런 효과를 연출을 해줘서 신비스러운 효과를 만들어줄 수가 있겠는데요. 자, 오늘 그 기법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개를 넣어보고 빛을 넣어보고. 자, 그러면 한번 비포 애프터를 한번 볼까요? 예. 자, 첫 번째로 이게 이제 새벽녘, 그러니까 산 이미지를 찍은 건데 여기에는 안개가 약간 있죠. 저쪽 멀리 보면 뿌옇게 있는데 이 정도밖에 없어서 좀 신비스러운 분위기는 좀 많이 덜한 듯한 느낌이 나는데 요거를 이 포토샵에 있는 이 필터를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새벽에 안개가 낀 것처럼 그리고 빛이 여명이 이쪽에서 들어오고 있는 것처럼 이런 효과를 연출을 해준 거죠. 네, 그러니까 해는 사진에 원본 사진은 없었는데 지금 보면은 이렇게 그 좌측 중앙쯤에 해가 뜨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또 그 해에 비춰지는 이 안개에 투영되는 모습 상당히 사진이 그 또 묘한 기분을 이렇게 주게 됐는데요. 간단하게 이것도 포토샵을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원본 사진을 보고 같이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다 이제 우리가 빛의 효과하고 그 다음에 안개 낀 효과를 연출을 해볼 텐데요. 자, 이것도 역시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두고 원본 이미지에 바로 작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새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레이어 팔레트 하단에 있는 이 크리에이터 뉴 레이어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레이어 1이 만들어지죠. 자,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이미 툴박스에 있는 전경색과 배경색을 기본 컬러로 바꿔놨었기 때문에 지금도 역시 기본 컬러로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작업하는 것은 우리가 새 레이어에 그 안개 효과를 연출하는 기법을 지금 배울 건데요. 반드시 포그라운드 컬러하고 백그라운드 컬러가 검정색, 흰색으로 되어 있는지 보시고요. 이 두 가지 색깔을 이용해서 안개를 만들 거기 때문에요. 네. 자, 그 다음에 필터 메뉴로 가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필터가 바로 렌더 필터입니다. 렌더 필터에 가보시면 여러 가지 다양한 구름 효과를 연출하기 위한 그런 기법들의 필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클라우즈라고 하는 이 필터를 볼 수가 있죠. 이 필터를 이용하면 구름 효과를 연출이 이렇게 간단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요거를 가만히 보니까 지금 전경색과 배경색을 통해서 이 구름의 효과를 만들었는데요. 그냥 뭐 파란 하늘에 흰 구름 만들고 싶을 때는 전경색을 파란색. 그렇게 하면은 그냥 뭐 없던 화면에서 내가 그냥 구름을 창조할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우리는 안개 효과를 연출할 거기 때문에 검정색과 흰색을 사용한 거죠. 네. 자, 지금 그러면요. 역시 우리가 눈 내리는 효과와 비슷하게 지금 구름이 이제 그 원본 사진을 막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이것도 역시 레이어 블렌딩 모드로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레이어 블렌딩 모드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 레이어 팔레트에 있는 셋더 블렌딩 모드 포더 레이어 항목에 있는 드롭다운 버튼 클릭하시면 아까 사용했던 스크린 모드 기억하시죠? 자, 스크린 모드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자연스러운 안개 효과가 연출이 되죠. 야, 이거 뭐 바로 되는군요. 아주 간단하군요. 자, 그리고 이 안개 강도를 조절할 수도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안개가 너무 짙게 껴 있다 또는 뭐 그럴 경우에는 이 오퍼서티, 그러니까 레이어의 투명도, 불투명도를 이용해서 레이어 안에 있는 이런 효과들을 좀 강도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오퍼서티를 제가 약간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개의 강도가 낮아지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자, 이런 식으로 안개의 강도를 조절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안개까지 만들어 봤는데요. 이번에는 자연스러운 새벽녘의 그 여명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명을 만드실 때 주의할 점은 이제 이 레이어 1에 만들 것인지 백그라운드에 만들 것인지 이거를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레이어 1에 만들게 되면 아무래도 좀 부자연스러운 여명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백그라운드에 있는 배경 이미지에다가 여명을 만들어주는 작업을 해야지만 위에 있는 레이어와 겹쳐서 자연스러운 여명 효과가 연출될 거예요. 그렇군요. 레이어를 새로 추가할 수는 없는 거죠? 예, 빈 레이어에서? 예, 빈 레이어에서 그 작업은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네. 백그라운드를 복사를 해놓고 작업은 할 수 있겠지만 이제 투명한 그냥 아무것도 없는 레이어에다 그 작업을 바로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자, 그럼 백그라운드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이제 다시 필터 메뉴로 가보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사용했던 렌더라고 하는 필터 메뉴가 있죠.
자, 렌더라고 하는 필터 메뉴를 보시면 여기에 역시 이제 렌즈 플레어라고 하는 밑에 있는 렌즈 플레어와 라이팅 이펙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빛의 효과를 연출하는 건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자연스러운 새벽녘 여명 효과를 연출할 거니까 렌즈 플레어를 선택을 하시면 이런 렌즈 플레어 대상자가 나타납니다. 그럼 이 중에서 이 브라이트니스하고 플레어 센터 렌즈 타입에서 이제 밝기와 그 다음에 이 빛이 들어가야 되는 위치 그리고 렌즈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죠. 네, 지금 이 아래 보니까 렌즈 타입을 보니까 우리가 카메라에서 사용하는 그런 렌즈의 스타일이 보여지고 있네요. 그래서 어떤 줌 렌즈를 쓸 것이냐 아니면 뭐 프라임 렌즈를 쓸 것이냐에 따라서 이 여명의 어떤 모습조차도 달라지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브라이트니스를 제가 좀 높여보면 한층 더 밝아지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그 다음에 이 플레어 센터 같은 경우에는 빛이 연출될 위치 이런 부분들을 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원하는 부분으로 끌어다 놓으면 이렇게 빛의 위치가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렌즈 타입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선택을 해보시면 이런 렌즈의 타입에 따라서 다양한 빛의 효과가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원하시는 대로 설정을 다 했으면 자, OK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에 이렇게 빛의 효과가 연출이 되면서 색다른 광원들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정말 이 골짜기 뒤에서 이렇게 해가 솟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여기 안개가 있었으면, 아, 여기 눈이 내렸으면, 이럴 때 우리가 포토샵을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내가 원하는 날씨, 내가 원하는 환경도 연출을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께서도 느끼셨을 겁니다. 사람에게 개성이 있듯이 데카에도 개성이 있다. 저마다 다른 디자인과 성능 말이다. 그렇지만 너무 개성 좋아하다가 큰코 다치는 수가 있다. 바로 촬영 자세를 말하는 것인데 내 마음대로, 나 편한 대로 이랬다가는 흔들린 사진 얻기 쉽상. 오늘은 지켜서 손해볼 것 없는 촬영 자세에 대해 알아본다. 흔들리지 않는 카메라 그립, 촬영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제가 말씀드릴 이 카메라 그 파지법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은 보이시는 컴팩트 디카의 경우인데요. 아주 편하게 한쪽 손 이제 셔터를 누를 수 있도록 잡으시고 한쪽 손은 받쳐주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보통 카메라 광고에서도 많이 나오는 그런 방법인데요. 이 방법 말고도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카메라가 좀 더 작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디지털 카메라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무난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커다란 이런 커다란 SLR 카메라일 텐데요. 이런 SLR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파지법이 똑같이 이렇게 셔터 부분을 잡아주시고 왼손은 받쳐주시고 그리고 두 손가락은 이제 포커싱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잡아주시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또 중요한 것이 고수와 초보를 갖다 발견하는 그 구분하는 중요한 방법이기도 한데요. 그것은 바로 이 안정된 자세입니다. 이 팔꿈치를 몸쪽에 가까이 붙여주셔야지 안정이 돼서 흔들린 사진을 방지를 할 수 있죠. 또 이런 안정된 자세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힘들게 된다면 이런 스트랩을 이용해서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끼워주시고요. 삼각형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그리고 움직이더라도 고정이 된 그런 상태가 되겠죠. 발은 90도 각도로 벌리고 스트랩을 묶어 카메라를 팔에 밀착시킨다. 팔꿈치는 앞으로 모아야 한다. 이때 카메라는 이마에 닿게, 또 팔은 세로로 두자. 한쪽 무릎을 세우고 앉는다. 이때 허리는 곧게 펴주고 역시 이마에 카메라를 대고 팔과 무릎을 일직선으로 두면 안정적인 자세가 나오게 된다. 스트랩을 팔에 단단히 묶어 밀착시키고 허리를 편다. 팔꿈치가 무릎에 닿게. 이 자세는 접사에도 좋다.
로우 앵글로 찍을 때 LCD 창을 알맞게 조절하고 카메라를 바닥에, 이때 무릎이 가슴에 닿게 하고 렌즈는 손으로 받쳐준다. 방금 배우신 그런 파지 자세나 그런 촬영 자세들이 안정된 자세를 유지해서 흔들림 방지할 수 있지만 분명히 사람 몸에는 계속 피가 흐르고 있죠. 그래서 그 흐르는 피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해도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런 흔들리는 것들을 줄이기 위해선 셔터 스피드, 우리가 보는 촬영 찰칵할 때 그 순간 있죠. 그것이 바로 셔터 스피드인데요. 그 셔터 스피드 속도를 줄여주는 것이 안정된 그런 촬영을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그런 중요한 관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셔터 스피드를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지만 그 셔터 스피드가 줄이기 위해서는 이 광량이 충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실내, 좀 약간 어두운 실내 같은 곳에서는 셔터 스피드가 길어지기 때문에 이런 삼각대를 이용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삼각대가 없는 경우 우산을 사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우산 끝부분을 돌려내면 나사 홈이 나오는데 이 나사 홈을 카메라에 고정시키는 것. 이때 스트랩을 팔꿈치에 끼고 잡으면 절대 흔들리지 않는단다. 삼각대도 우산도 없다면 주위를 한번 둘러보자. 절대 흔들리지 않을 물건을 고르자. 그리고 올려놓으면 오케이. 더 바랄 게 없다. 또 기댈 수 있다면 기대자. 무게중심을 아예 기둥에. 몸도 붙이고 카메라도 같이 붙인다. 어때요? 지금까지 흔들리지 않는 사진을 위한 그런 파지법과 촬영 자세들을 배워봤는데요. 이제는 흔들림이 없는 사진을 찍을 만한 자신감이 생기셨겠죠? 예술 사진이나 작품 사진을 보면은 그런 흔들림이 있는 사진이 그 메시지라던가 그 분위기들을 잘 보여주기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때요? 이제부터는 역이용을 해서 그런 흔들림이 있는 사진이나 또는 흔들림이 없는 사진을 두 가지를 같이 역이용해서 멋진 자신만의 사진을 만들어 보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종종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요, 카메라 탓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왜 내 카메라는 이거 잘 찍었는데, 포커스가 안 맞는다는 등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파지법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있겠죠. 예. 그래서 맞아요. 오늘 이제 말씀 나왔던 그런 파지법들이 이제 사진 촬영에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자세가 될 거기 때문에 처음 촬영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익혀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이 파지법에 따라서 사진의 질이 달라진다는 것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 예고해 주시죠. 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실루엣 효과를 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역광으로 찍힌 사진들을 보정해서 보기 좋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루엣, 노을진 그런 사진, 멋진 사진을 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